반갑습니다. 넥스트머니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 DIT이고요. DIT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10일에 DIT가 발표를 했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해야지 하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빠가지고 까먹고 있다가 뒤늦게 살펴보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못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재진입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선 1월 10일 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DIT를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1월 10일 날 DIT가 발표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이제 제품 공급을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납품을 한다는 것을 말을 했었고요. 그때가 바로 2025년도 1월 10일입니다. 이때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대략 205억 정도 계약을 했고요. 매출액 대비로 본다고 하면 한 2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매출액 대비로 본다고 하면 기존의 거래처는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기존의 매출액에서 플러스 200억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공급입니다. 추후 2차, 3차 공급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레이저 어닐링에 관련된 기술은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기업만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에서 좀 약간 가독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이오테크닉스예요. 근데 이오테크닉스에게만 받는다고 하면 SK 하이닉스는 좀 너무 비싼 가격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구매 부서에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개의 회사에서 제품을 받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회사 나눠서 제품을 받는 게 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향후에 DIT를 좀 밀어줄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 때문에 확실히 DIT의 미래성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러한 이 200억이 관련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조건 때문에 DIT의 미래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1월 10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뒤늦게 말씀드린 건 죄송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선 이렇게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딥시크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딥시크가 지금 저비용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반도체 AI 칩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비상이 걸렸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가 아무리 저비용 고효율로 AI 반도체를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납품을 한다 할지라도 딥시크의 오픈 AI 기술력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으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그 오픈 AI 베이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이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제가 쉬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보는 이 그림이에요. 보세요. 지금 오픈 AI가 있어요. 그리고 리얼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죠. 이런 것을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 있는 왼쪽에 귀여운 고양이가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입니다. 오픈 AI를 만들어서 이 망망대해와 같은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그 안에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챗GPT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기술력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외롭게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데 얘가 딥시크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이 안에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정한 베이스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딥시크는 결국에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밖에 이렇게 테마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은 이 딥시크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딥시크는 기존의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가 딥시크의 한계성을 알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DIT의 추후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우선 수급부터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면 우선 기간의 매집이 인상적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확실히 기간이 매집을 했죠. 그리고 한 달이 아닌 대략적으로 한 20거래일 정도로 볼까요? 20거래를 본다고 하면 도중에 진짜 소량으로 판 것 빼고는 기간의 매집이 있습니다.
거의 기관이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게 있거든요. 외국인은 좀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지만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새 시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예치금을 보면요. 예치금을 보면 기관이 있고 외국인이 있어요. 지금 예치금이 기관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의 예치금은 적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추후 혹은 당분간 동안은 주가를 결정짓는 뭔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결정짓는 대장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매집을 한 종목이 추후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3거래일 동안도 기관을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매수를 했죠. 한마디로 지금 기관이 매집이 있으면 지금 예치금은 외국인보다 기관이 대장이니까 추후를 본다고 하면 더욱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딥시크는 분명 단기적인 측면에서 악재인 거지 중기적인 측면에서 악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회복을 했죠. 그리고 외국인이 아닌 기관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매집하겠죠. 그럼 전고점을 뚫을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차트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121선 장기 이평선을 한번 뚫었죠. 그리고 현재 1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남아 있어요. 한 10일 내지 15일 정도 뒤에 한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죠.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정배열화가 됩니다. 정배열화가 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주가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DIT는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측면 그리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딥시크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딥시크는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악재다. 단기적인 측면의 악재다. 그죠? 그럼 단기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장에서의 수급의 대장은 외국인이 아니고요. 외국인이 아닙니다. 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예치금 쌓인 것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대장인데 그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DIT의 단위 판매 공급 계약을 보면 추후에 SK하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향후 성장적인 측면에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나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1선도 돌파를 했겠다. 수급적인 측면도 좋죠. 그리고 이평선이 정배열화가 된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DIT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스윙적인 측면 혹은 중기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만 촬영을 했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니고 다른 채널로 좀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선 최근이지만 PSK 홀딩스 바로 아래 영상이 있을 거예요. PSK 홀딩스는 제가 첫 촬영 영상 대비로 본다고 하면 수익률 100% 올랐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대다수의 종목들 HL 만두는 아직까지 못 올랐죠. 지금 주가 조정 세게 봤는데 이거는 좀 제외시키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촬영을 한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PSK 홀딩스 100%만 해도 충분하죠. 다른 채널 한번 볼까요? 다른 채널에서 한 종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댓글에 이 채널 주소를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이젠 RNM을 1월 10일 날 추천을 했습니다. 1월 10일에 하이젠 RNM을 영상을 촬영을 했었고요. 그러면 1월 10일 촬영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이젠 RNM 치보도록 할게요. 하이젠 RNM. 당시에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의 영상을 1월 10일 날 제가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가부터 제 영상을 믿고 들어가셨으면 21,000원에 들어가셨겠죠. 그래서 46,000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 100% 넘었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 이러한 정보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DIT 역시 괜찮은
좀 뭔가 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DIT도 약간의 조정 혹은 행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그리고 오늘 보신 분들도 계속 믿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봤던 것처럼 PSK 홀딩스 그리고 하이즈 R&M 이렇게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 이전에도 여러 개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은 텔레그램 방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방으로 좀 종목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것을 안내 드리거든요. 근데 이쪽으로도 연락이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회사에서는 더 이상 굉장히 A급 되는 종목들은 오픈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드립니다. 종목은 오픈을 못하지만 방금 보셨던 PSK 홀딩스 수익률 100% 그리고 하이즈 R&M 수익률 120%와 같이 그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종목명은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차트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PSK 홀딩스와 하이즈 R&M만큼 크게 올라갈 종목을 또 발굴을 했습니다. 지금 이평선은 정비활화가 완료가 되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적선병이 나왔습니다. 적선병이 나온다고 하면 수급이 추가로 들어올 확률이 있죠. 한 번의 행보는 가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이 종목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2693-7757 DIT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전화하면 제가 전화 온 곳을 모르거든요. 전화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화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